수출이 또 붕괴라. 이러다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는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좀 좋아지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중국의 수출은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예, 지금 보세요. 전년 대비 8월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8.8%입니다. 추세선을 보면요. 지금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마이너스 7.5%였고요. 6월에 12.4%, 7월에 14.5%, 8월에 8.8%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예. 혹자는요. 예. 수출이 8월에 7월보다가 굉장히 좋아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최악의 고비는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경계를 해야 되나 하면요. 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수출이 2,848억 7천만 달러인가요? 예,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돈으로 한 380조 정도 되거든요. 8.8% 줄어들었죠. 수입이 7.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역 흑자액 보세요. 무역 흑자액이 683억 6천만 달러입니다.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 시장에서 예측한 것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800억 달러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예측은. 800억 달러 정도 가려고 예상을 했는데 800억 달러를 못 갔다. 이것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하다. 예. 물론 뭐 800억 달러까지는 정확히 아니었습니다. 780억 달러 시장의 예측치는. 지금 이러면 여러분 중국이요. 전 세계에다가 싸게 물건을 뿌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예, 싸게 물건을 뿌린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떨어진 것은요. 저는 이게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수출이 어디가 줄었는지 어디가 늘었는지를 보면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는요 17.4%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이라고 써놨는데 중국이 아니고 유럽입니다. 유럽. 예, 유럽은요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거 두 자릿수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두 자릿수로. 아세안도 3.6%가 줄어들고요. 대한민국에도 7.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늘어났어요. 63.2%.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수출의 돌파구를 러시아로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로. 그러면 러시아가 계속 사들일 수 있을까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수출을 줄여준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미국 시장에서 17.4%가 줄었다는 것과 유럽 시장에서도 두 자리 숫자가 줄었다는 것, 아세안 시장에서도 줄어간다는 것은요. 중국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하게 제가 보는 것은요. 수입도 덩달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수입이 덩달아 줄어든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는 뜻이 됩니다. 예, 진짜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수입이 지금 보시면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내수가 이만큼 신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도 보면 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였고요. 단 2월에 4.2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러다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제목까지 달았거든요. 이러다 이 나라 망한다고 다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 지금 왜 제가 그렇게 말을 달았나 하면요. 기본적으로는요.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 안 합니다. 2분기 현재 249억 달러예요.
작년에 1891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었는데 1998년 이래 사상 최소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게 투자.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경제가 꼬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꼬그라들 겁니다 아마. 지금 이대로라면 꼬그라드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꼬그라드느냐. 실제로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8월에 49.7, 50 미치죠. 예, 50 미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업입니다. 폭락합니다. 연중 최저치입니다. 51까지 떨어졌습니다. 51까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니까 아니 제조업도 50 미치라서 어렵고 비제조업 서비스도 지금 폭락하는 와중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최악의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안 달러 환율 보세요. 9월 7일 마감 지수가 7.3293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말입니다.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6년 이후. 2006년이면 여러분 지금이 2023년입니다.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위안 달러 환율이. 환율이 불안하다는 것은요. 많은 투자자 예, 많은 중국과 거래하는 예, 비즈니스맨 모두가 중국 경제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아직까지 의심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7.3292위안에서 달러당 7.3293위안이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면 아마도 굉장한 충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이 러시아만 가지고 버티지는 못할 거고요. 결국은 그 충격의 여파 올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조심하시라고. 제가 지표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틀린 거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지표가 거의 맞았잖아요. 그죠?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심하라는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표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표를 분석할 뿐입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해보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국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내부를 솔직히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위협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위기다. 뭐 환율이 저렇게 올라간 것은 경제 위기라고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